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보궐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승자 패자 갈리고 환호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각 당은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먼저 대한민국 보수 야당의 미래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이상돈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재보궐선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한테는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근데 이제 다시다시피 선거 기간 중에 이렇게 그냥 악재가 여러 개 터진 적도 과거에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상보다 참 큰 폭으로 아주 역대급 패배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바닥 민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을 뽑아서 정권에 들어서면은 네. 그 대통령한테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도 일단은 좀 두고 보자, 지지하고 지지 내지는 좀 이렇게 말하자면 긍정적인 중립 이런 자세가 있죠. 네, 우리 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그렇게 처음엔 그렇죠. 네. 어느 나라는 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도 좀 이제 잘못하는 거 생기고 악재가 생겨도 유권자들이 또 그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실수도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참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누적되고 그리고 저는 이게 쭉 보면은 현 여권의 패착은 그 정당 명부제 그거랑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서 그 무리해서 통과시킨 때부터 저는 이 불필요한 일은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런 것이 누적이 돼서 네. 특히 지난번 총선 이후에 너무 기고만장한 거, 네. 그게 악재가 됐죠. 그래서 이제 좀 말하자면 지지 철회를 보류했던 사람들마저 그 임계점에 달해서 결국 이탈한 거죠. 이번 선거에서는 부동산 때문에 화났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자, 민심 위반이 어디부터 비롯된 겁니까? 글쎄요, 일단 직접적인 거는 부동산 부분이 많죠. 네. 왜냐 그러면 전세 사는 사람들은 제가 민주당 어찌 중진 의원한테 좀 의아한, 이게 나하고 참 세상을 보는 게 다르다고 느꼈어요. 그냥 전세 사는 사람들이 임대차 보호법에서 5%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난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 지금 그 사람들이 평생 전세 삽니까? 자기 집을 갖고 싶지. 네. 집값 올라가서 그런 사람들 혈압이 오르고 그냥 자기는 그 집 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데로 잘 살고 있다고 보죠. 그랬는데 뭐 집값이 그냥 뭐 배란간 올라갔다 해서 뭐 그게 배란간 자기 재산으로 효율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그냥 일종의 분풀이하는 식으로 세금을 막 세게 매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은 세금 올리는 정권이 선거에서 이게 어렵습니다. 세금을 올린 게 아니라 이 공시지가,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세금도 덩달아 오른 거죠. 덩달아 오른 것도 있고 그 때문에 세율 많이 올렸잖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세금을 갖다가 세금 올릴 때는 그 여야의 합의를 해서 타협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바이든 정부도 비유세 얘기하고 있지만 혼자 안 하잖아요. 네. 공화당 같이 하죠. 그게 다 이유가 그 책임은 자기만 쓰기 싫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가만 보면은 그 1년에 하는 과정에서 어록을 보게 되면은 그걸 아주 그냥 통쾌하게 생각하더라고. 이게 세금 올려놓고 그 장관하고 원내대표가 그게 집권당 여당 원내대표가 장관의 자세입니까? 그 세금 올리는 문제는 그건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난 그래도 그게 그 직접적인 패착이고, 또 하나는 이제 2030 세대들은 이게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기대치를 너무 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해서 한 얘기 중에서 처음에 약속이 몇 가지 있었죠. 네. 공정과 정의가 뭐 꿀처럼 흐르는 사회. 또 하나가 자기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온 정책이 뭐였어요? 소득주도 성장 아닙니까? 지금 네. 어디로 갔어요? 완전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20, 30대는 거기서 그러니까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큰 거예요. 감당 못할 환상을 준 거죠. 3824님이 공시지가 올려서 세금 더 걷는 것에 대한 반발 큰 것 같아요. 누구는 나라가 세금 못 걷어서 안달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얘기합니다. 4445님께서는 부동산을 지키고 돈 더 벌려는 부유층,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 이 실망한 무주택자들의 의사 반영 이번 선거 결과 같네요.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부동산 투기 의혹 잘 때려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 잘 못 잡았다고 해도 이 지금 그 정부 여당이 부동산으로 부패 특혜를 보고 그러지는 않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정책은 그 부작용도 있고, 근데 그런 게 대해서 너무나 아니하고, 그리고 이게 관료를 갖다가 무시하고 장관 임명하고 무슨 사장 임명했다네 이래치고 그 밑바닥을 모르는 사람들이 임명한 겁니다. 공무원 관료 조직을 아예 모르고서 그러니까 그냥 겉돌고 나간 거예요. 그 아래에서 뭐가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김수현, 김상조 다 마찬가지예요. 김현미. 네. 그러면 그 관료들한테 그냥 관료들이 갖고 논 게 아니라 네. 우리를 무시하고 하니까 열중시하고 우리는 귀하들께서 결정하시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한번 잘해보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언제 생겼습니까? 2009년에 일본에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똑같은 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민주당에서 볼 때는 일본 사회의 그 병폐가 관료, 관료다. 재계, 네. 정계, 이 삼각 이게 뭡니까? 악의 고리입니까? 뭐 네. 보고서 이 관료 집단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모든 정책을 우리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차관들 협의하는 관료사회에서 의논한 그 기구를 없애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관료사회가 완전히 그러니까 그러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결정하시는 대로 따라하겠습니다 했다고. 결정은 무슨 결정을 해요. 그래서 3년 만에 도로 아베 돼버렸죠. 그런데요, 부동산 정책의 무능함은 좀 보였지만 서울시장 후보나 부산시장 후보, 국민의힘 후보는 직접적으로 부동산 특혜나 뭐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부패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관심이 아니고 네, 이쪽을 제가 이쪽을 그냥 한번 안 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좀 이게 좀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에서 왜 일본 사람들이 3년 만에 도로 자민당을 찍었느냐. 그렇죠. 이 무능한 정가는 이건 나라의 민생을 말아먹더라. 그래도 조금 부패한 게 있더라도 그래도 끌고 가는 사람들이 믿을만 하더라. 네. 이런 것에서 일종의 착으로 선택한 거 아닙니까? 무능한 놈보다는 부패한 놈이 낫다. 그러니까 부패하고 해서 부패 너무 심하면 망하지만은 네. 저 웬만한 거 그것까지 그걸 시비 걸어서 네. 무능한 집단한테 정권 줘보니까 네. 이거 후쿠시마 사태 완전히 대응 못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것이 있는데 나는 그러니까 위정자 우리 정권을 갖고 가는 사람들은 이런 좀 다른 나라의 역사적 경험 같은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정권이 너무 무식해 역사에 대해서. 무식합니까? 그게? 무식하다고 내가 말할 수 있을 정도. 공부를 안 합니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죠 제대로. 네. 그래서 정말 그러더니 참 그게 뿌린 대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자, 2246님께서 문제는 백신이 늦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부동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걱정은 야당도 대안이 없어 보여서 더 걱정입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안철수 대표의 역할 많은 우려와는 달리 단일화도 성공하고 국민의힘 승리에 힘을 좀 보탰어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일단 김종인 박사가 지금 국민의힘을 구한 겁니다. 그래요? 네,
자당 후보를 냈잖아. 네, 어쨌거나. 그거 못 냈으면요. 승리가 아니죠. 그렇죠. 네.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이 됐으면 지금 국민의힘은 그건 뭐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 스타일이나 과거에 걸어오신 걸 보면은 네. 이제는 좀 쉬고 구경하시겠죠. 또 비대위원장으로 오지 않을까요? 민주당이나 다른 당으로? 이제 민주당 갈 일은 없고요. 없습니까? 근데 이제 저기가 이제 뭡니까 국민의힘에서 그 후에 또 이제 뭐 여기 보니까 이게 좀 뭐가 될 것 같으니까 네. 제가 어저께 딱 보니까 그 텔레비 화면에 네. 일본 떠났던 사람들이 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사진 찍으러 왔죠. 사진 찍으러 왔어. 네. 근데 그런 거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한번 잘해봐라. 네. 그래서 잘해봐라고 놓고 떠나겠죠 또. 네. 그러다가 이제 거기 귀하들이 또 네. 해봐야 뭐가 되느냐, 막 이런 이렇게 즐기시면서 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다가 컴백 타임을 노리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가을 바람이 좀 낙엽이 떨어지면 또 급해지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 정치가 좀 발전해야 되는데 네.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뭐 합당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뭐 합당을 하나 그건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일단은 지금 전국의 야권에서의 그 태풍의 네. 중심은 윤석열 정검찰청장하고 네. 김종인 박사하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게 제일 변수라고 보겠죠. 윤석열 변수는 어떻게 될까요? 뭐 조금 밖에서 보지 않겠습니까? 밖에서? 네, 지금 움직여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죠. 뭐. 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손을 잡을까요? 근데 그건 이제 지금 한 몇 개월 동안에 네. 그 지지율 추이랄까 또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이제 어떻게 이걸 갖다가 대응하고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박근혜 이명박을 감옥으로 보낸 사람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문재인 정권 더미니어들 거대한 적이 있으니까 합쳤는데 네. 이제 거대한 적이 지금 비실비실해졌잖아요. 네.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요. 네. 네. 상당 그러면 제3지대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렇지만 윤석열 전 총장도 제3지대에서 좀 이 판을 좀 관망할까요? 근데 거기서는 지금 뭐 관망할 시간은 없죠. 이게 좀 이게 이런 이 시간 동안에 네. 뭔가 자꾸만 이제 그 지지율 추이를 봐가면서 네. 그렇게 지금 그렇게 뾰족하게 할 그게 없어요. 네. 그게 이제 2012년에 2011년 12년에 안철수 현상 비슷했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를 관리해 가면서 그렇게 이미지 조성하고 이제 그런 행보가 좀 단기간에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요. 근데 네. 이제 언론은 언론 나름대로 또 이제 여러 가지 네. 이른바 좀 그 인터뷰 요청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이른바 검증이라는 그런 관문 같은 게 좀 있겠죠. 네. 네. 정부 여당은 많이 부족했나요? 정부 여당 민주당은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두 갈래 길인데요. 네. 근데 민주당에 좀 제가 보면 참 그게 그 당원 열성적인 당원이 많다는 게 네. 장점이기도 했지만은 네.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게 중대한 핸디캡이 된 거예요. 네. 이낙연 대표가 행보가 자유롭지가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민주당 극성 지지 열성 당원들의 그런 것이 몇 건 자기 목소리를 냈다가 네. 다 후퇴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행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고정 지지층으로 지금 나온 득표율이 그냥 고정 지지층이에요. 네네. 그렇죠? 더 많이 외연을 확장하지 못했습니다. 다 그냥 다 잃어버렸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이재명 지사나 뭐 누구든 간에 지금까지대로의 노선과 정책과 이런 것을 고수할 것이냐. 네. 아니면 뭔가 좀 변신을 할 것이냐. 저는 그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지난해 총선에서는
180석이라는 여당이 180석이라는 압승을 안겨줬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정 지지층, 핵심 지지층도 그대로 있는데요. 이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뭐 지난번에도 국민의힘이 네. 100석 이렇게 보기가 본 사람이 없었잖아요. 네, 그렇게 쪼그라들지는 몰랐죠. 그래서 뭐 120석은 기본으로 하고 네. 130, 35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선거 과정에서 네. 황교안 대표 그때는 뭐 LH나 뭔가 터진 게 아니라 네. 지가 스스로 그냥 그 태극기 부대하고 어울려서 네. 입만 열면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좌파 척결. 네. 그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거 내건 선거는 다 지더라고. 좌파 척결. 뭐 그런 얘기 네. 유권자들이 듣기 싫어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유권자들이 중간층 유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건 아니다고 해서 그냥 반사적인 이익을 좀 또 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후에 이 180석 가지고서 그냥 뭐 상임위원장도 네가 안 하려면 관둬라. 뭐 우리는 뭐 180석의 민심을 존중한다는 등 이거는 뭐 의회 정치 기본을 갖다가 유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게 누적돼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까? 중도가 근데 이번에는 우파 척결 그런 얘기도 안 나왔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이게 그냥 정권 심판론이 되지 않습니까? 네. 정권 심판론을 야당이 제기하기도 전에 네. 제가 보기에는 여당에서 그냥 자초한 거죠. 자초.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해온 게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할 말은 아니지만 작년에 어느 나라에서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이 공공연하게 이게 몇 달을 두고 싸우고 그걸 두고 본 대통령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건 나라의 품위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부가 어떻게 무슨 유권자의 지지를 얻습니까? 도대체 내 상식에 벗어나요.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이상돈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